호모 아로소르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5월, 이 시점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누적해온 저의 연구와 분석들이 이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하고 선명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 분석은요,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단편적인 뉴스 쪼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 스마트폰에 비수탁 지갑 하나로 미국 디지털 달러를 직접 사용하고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금융상품들을 중간 관리자 없이 개인이 직접 운용하게 되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금융 패러다임이 통째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대한 구조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해진 속보죠. CLIT 법안의 상원은행위원회 통과, 그리고 OKX와 파이 지갑의 네이티브 연결. 이 두 가지 거대한 축이 어떻게 글로벌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완성해내는지, 그 명확한 팩트와 뼈대를 지금부터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다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선언은 단순하게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수사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과거의 수많은 영상과 분석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선점해서 말씀드렸던 해석 프레임과 정확히 일치하는 바로 CLLAT 액트의 본질이자 미국의 아주 강력한 국가적 의지입니다. 오늘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이 CLLAT 법안, 이거 그냥 단순하게 코인 규제하는 법이구나, 혹은 코인 시장 살려주는 법이구나 하는 1차원적인 법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디지털 자산을 자신들의 제도권 금융 운영체제, 즉 국가금융 OS 안으로 완벽하게 편입시키기 위해 작성한 시장 구조 헌법입니다. 헌법이에요, 헌법. 도대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구조의 지갑과 보상 시스템이 합법적인 달러 금융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아주 거대한 룰 세팅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을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아주 무섭고도 치밀한 선전포고인 셈이죠. 그럼 도대체 이 헌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한 팩트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원은 이미 작년이었죠. 2025년 7월에 294대 134라는 아주 압도적인 찬성으로 CLR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흐름은 결정된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15대 9로 이 법안을 마침내 통과시켰습니다. 드디어 상원 본회의로 넘긴 거죠. 여러분, 상원은행위를 통과했다는 건 정치적인 잡음이나 지지부진하던 논쟁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법안이 미국의 정치 일정과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핵심 레일 위로 완전히 흔들림 없이 올라탔다는 뜻입니다. 지금 백악관의 움직임을 보면요, 올해 3분기 내, 그러니까 빠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무조건 대통령 최종 서명을 마치겠다는 목표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에 적힌 그 활자들이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실제로 지배하는 강력한 규정으로 굳어지는 그 시간표가 완벽하게 확정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클래리티 헌법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 핵심을 알아야겠죠? 바로 제가 채널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피를 토하며 강조해온 시장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잘 들으세요. 미국은 절대로 개인의 비수탁 지갑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유행했던 익명성 뒤에 숨은 불법 투기, 자금 세탁, 이런 것들만 철저하게 근절하고요. 개인이 스스로 자산을 복원하는 비수탁 지갑 자체는 완전히 합법화해서 살려둡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디지털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리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니까요. 대신에 아주 명확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비수탁 지갑이 제도권 거래소나 브로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실물 자산과 만나는 이 관문 있죠. 이 관문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엄격한 KYC, 즉 고객 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강제합니다. 문지기를 확실하게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코인 예치하고 고수익 이자 받는 거? 그거 이제 전면 금지됩니다.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해 검증을 하거나 정산을 돕거나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명확한 경제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상만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살아남습니다. 비수탁 지갑에 합법의 문을 활짝 열어주되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분증 까고 들어와라. 이것이 클래리티의 핵심 뼈대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관문의 역할을 현실에서 누가 하고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인터페이스를 주목해 주십시오. OKX 지갑 내에 파이 네트워크가 네이티브하게 통합된 이 화면.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단순한 코인 상장 수준의 이슈가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걸 보고 그냥 지갑에 코인 하나 더 추가됐구나 하고 가볍게 넘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짚어본 클래리티 법안의 거대한 흐름과 이 화면을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OKX가 비수탁 지갑의 접근 레이어로 파이 네트워크를 단순히 브릿지로 대충 연결한 게 아니라 아주 네이티브하게 몸통 자체를 통합해버린 절대적인 시각적 증거입니다. 아무 체인이나 막 연결하는 테스트 단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검증된 지갑 접속 레이어를 글로벌 대형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쫙 열어버린 장면입니다. 미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 일반 사용자의 실제 삶으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실전 인터페이스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네이티브 통합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와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OKX는 이제 우리가 아는 옛날의 단순한 코인 거래소가 아닙니다. 코인 사고 파는 곳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글로벌 개인 접속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 전 세계 일반 사용자와 거대한 웹3 생태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하이브리드 관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중앙화 거래소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 뭡니까? 확실한 KYC, 원활한 법정화폐 입출금, 그리고 풍부한 거래 유동성이죠. 여기에 웹3 비수탁 지갑이 가진 개인이 직접 자산을 통제하는 자기 보관 기능, 그리고 수많은 D앱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도를 하나의 몸체로 완벽하게 결합해낸 겁니다. 클리어리티 법안이 비수탁 지갑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주는 법적인 문을 만들어줬다면 OKX는 일반 전 세계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켜고 그 거대한 금융 OS에 실제로 접속해서 뛰어노는 실전 인터페이스가 된 겁니다. 문과 길이 동시에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새로운 금융 OS, 아무나 접속할 수 있을까요? 앞서 클래리티가 엄격한 KYC를 요구한다고 했죠? 그 합법적 접속 자격의 해답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압도적인 숫자 1,800만에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증명해낸 거대한 인간 인프라의 팩트입니다. 요즘 AI 보트를 엄청나잖아요? 가짜 계정 수천만 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2,800만이라는 숫자는 최첨단 AI 처리 기술과 결합하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신원이 완벽하게 100% 검증된 실제 인간들의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100만 명 이상의 순수 인간 검증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수행한 성공적인 검증 작업 데이터만 무려 5억 2,600만 건 이상입니다. 이 압도적이고 방대한 숫자는요, 단순하게 어떤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가입자 수가 많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열릴 디지털 금융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자원, 즉 봇이나 사기꾼이 철저하게 배제된 완벽하게 검증된 인간 신원 레이어의 실제 생산 실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정도 규모의 검증된 글로벌 인프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1,800만 명의 검증된 데이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쓸까요? 바로 PyKAS, 즉 서비스형 KYC로 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본 클래리티 법안이 그토록 깐깐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KYC바 AML 관문의 유일한 정답지입니다. 미국이 비수탁 지갑 허용할게. 근데 진입로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누군지 전 세계 스케일로 확인해와 라고 법으로 때려버렸잖아요. 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인간검증 레이어가 바로 PyKAS인 겁니다. 그래서 PyKAS는 그냥 지갑 안에 있는 단순한 부가 기능이나 코인 기능이 절대 아닙니다. 신원이 철저하게 검증된 개인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OS, 즉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온 미국의 거대한 금융망으로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필수적이고 확고한 합법적 탑승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탑승권이 없으면 달러 금융망의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세상이 온 겁니다. 자, 그럼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완벽한 신원인증을 마치고 드디어 비수탁 지갑에 디지털 달러를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투기요? 아니죠. 돈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실생활 결제입니다. 이 일상의 결제 구조를 실현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OKX 카드입니다. 이 카드 진짜 엄청난 물건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지갑에 보유한 USDC나 USDG 같은 스테이블 코인,
즉 디지털 달러를 유럽 경제 지역 EEA 내에서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 결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다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소름 돋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결제하는 우리는 내 지갑에 디지털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상점 주인의 계좌에는 자동으로 변환된 유로와 같은 현지 법정화폐가 딱 꽂힙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결제할 때 거치던 기존의 복잡하고 수수료 비싼 환전 과정, 그리고 느려 터진 현지 은행 시스템을 완벽하게 우회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뜯어가는 은행 수수료 없이 내 스마트폰의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인들의 빵과 커피를 사는 실제 화폐로 다이렉트로 직결되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샀다면 이제 남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자산운용, 투자를 해야죠. 2026년 현재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화면의 이 일정들은요, 코인 프로젝트들이 자기들끼리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미국 증권 인프라의 실제 운용 타임라인입니다. 팩트만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초에 거대한 발표가 있었고, 7월에는 제한적인 생산 거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10월,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즉 DTCC와 캔톤 네트워크 주도의 본격적인 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가 공식 출시됩니다. 여러분, DTCC가 뭡니까? 무려 11조 달러 이상을 보관하고 정산하는 월스트리트의 심장이자 후선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이 거인들이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의 내일로 직접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스텔라 V26 업데이트입니다. 기관 단위의 금융이 요구하는 엄청난 정밀도와 보안성, 그리고 영지식 검증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버린 기술이죠. 제도를 만드는 워싱턴의 법안과 기술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그리고 자본을 굴리는 월스트리트, 이 모든 톱니바퀴가 올해 10월을 향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월스트리트 자본이 들어오고 규제가 세팅되는 변화 속에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생존 방식도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과거의 낡은 거래소 모델은 어땠나요? 출처도 모르는 코인 막 상장시켜서 가격 펌핑하고 고객들한테는 여기 예치하면 연이자 20% 줄게 하면서 수동적인 고금리로 묶어둡니다. 그러다 뒤에서 덤핑해서 돈을 벌어갔죠. 철저한 카지노 도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클라리티 법안의 404조는 이러한 아무런 활동 기반이 없는 수용지정 이자 지급을 전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시켜버립니다. 이제 거래소는 코인 펌핑하는 판매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거래소 모델은 고객의 비수탁 지갑 자산을 안전하게 커스터디 보관해주고 그 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정밀하게 평가해서 스테이블 코인, 즉 디지털 달러 대출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엄격한 정산과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거쳐서 고객이 월스트리트의 안전한 RWA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거래소의 본질이 단순한 투기 중개상에서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는 토큰 담보 금융회사로 완전히 레벨업,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토큰 담보 금융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아주 명확하게 5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보세요. 첫째, 여러분은 가장 먼저 PyKAS를 통해서 완벽한 KYC, 즉 나는 검증된 진짜 인간이라는 신원 인증을 제공합니다. 둘째, 그렇게 검증된 여러분의 자산은 해킹 위험 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개인의 비수탁 지갑에 얌전히 보관됩니다. 셋째,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이 지갑의 자산을 OKX와 같이 완벽하게 금융기관화된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자, 이제 마법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넷째와 다섯째 단계입니다. 넷째, 거래소는 여러분의 담보 가치를 평가하고 그만큼의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 이동성을 여러분의 스마트폰 지갑으로 즉시 1초 만에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다섯째, 여러분은 이렇게 추출된 디지털 달러를 활용해서 OKX 카드로 편의점에서 생활 결제를 하거나 올해 10월에 열리는 DTCC의 토큰화된 미국채, ETF 등 월스트리트의 초우량 RWA 상품에 직접 투자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복잡한 은행 심사, 서류 제출, 그딴 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개인이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미래금융의 절대적인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드린 이 모든 팩트들을 하나의 거대한 아키텍처로 합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완성하는 5대 기둥입니다. 첫째,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명확한 경계를 짓고 판을 깔아주는 법률 레일, 클래리티 법안. 둘째, 전 세계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퀄리티 높은 월스트리트의 실물 자산을 공급하는 기관 레일, DTCC와 캔턴 네트워크. 셋째,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실전 지갑 레일, OKX 웹3. 넷째, 보시나 테러 자금을 걸러내고 합법적 인간의 진입만을 허락하고 증명하는 신환 레일, PyKAS.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 거대한 인프라의 혈관을 타고 쉼없이 흐르며 실물 경제를 돌리는 유동성 레일,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러분, 이 5개의 거대한 기둥이 따로따로 놀던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이 5가지가 하나의 몸통으로 완벽하게 결합하여 글로벌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무시무시한 아키텍처를 최종적으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건 전 세계 자본 접근성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아주 뼈대부터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비교해 볼까요? 과거의 시대, 구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신흥국에 사는 평범한 개인이 안전한 미국 달러 자산에 접근하려면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지역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하죠. 말도 안 되게 비싼 수수료 내며 외환 송금 신청해야 하죠. 거기에 복잡한 서류 내고 해외 증권 계좌까지 만들어야만 겨우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은 너무 느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장벽은 일반인이 넘기에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성된 이 새로운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 하나, KYC 인증이 완료된 비수탁 지갑, 거기에 담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수익을 내주는 RWA 상품. 딱 이 4가지만 있으면 끝납니다. 이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불필요하고 탐욕스러운 지역은행들, 수수료 따먹던 환전 시스템들이 우리 눈앞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미국 금융의 심장부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중간기착지 없는 직통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버린 거죠. 자, 여기서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팩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뜬 질문을 보시죠. 왜 이것이 비미국 통화들, 즉 미국 외의 국가 화폐들에게 궁극적인 위협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수많은 신흥국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정부가 내 돈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정치적 자본 통제의 리스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굳이 매일매일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자국 통화를 보유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스마트폰 지갑 안에는 가치가 보존되는 안전한 디지털 달러가 들어있고 그 돈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OKX 카드를 긁어 밥을 먹고 남은 돈으로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각적으로 이자 수익을 내는 미국채 RWA에 투자하는 구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강제하는 필연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지역 법정 화폐를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자, 오늘의 묵직한 결론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을 완벽하게 패스해버리는 거대한 금융 우회로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서운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의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지도 않았고 복잡한 외교적 마찰을 빚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손으로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는 수고스러움조차 피했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통제된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에 들어온 비스탁 지갑, 그리고 압도적인 규모의 민간 KYC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80억 시민의 개인 주머니 속에 자신들의 국가 금융 OS를 직접 꽂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 국가들이 쥐고 있던 독자적인 금리 조절이나 통화 정책 권한을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에서 목격한 일련의 사실들은 단순한 지가 변동 뉴스나 국회 법안 통과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거대한 달러 패권이 디지털이라는 아주 세련되고 막강한 새로운 옷을 입고 전 세계 개인의 일상과 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의 완벽한 성취이자 쐐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독자적인 화폐 주권과 국민의 금융 데이터를 미국 시스템에 상실해버린 국가들의 다음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 거대한 해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호모 아로소로였습니다.